건물 지어진 지가 42년, 이게 43년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여러 그 과정들이 거쳐져 있었는데, 이걸 처음 질 때는 돈도 한 푼 없이 상황에서 오직 믿음만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래도 우리의 그 역사 산물이니까 우리가 좀 해보자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77년도에 이제 그게 결정이 됐는데요. 79년도에 서거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분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어떻든 그래도 시작을 해서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경매라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됐었는데요. 어떻든 이러저러한 사유로 1999년도에 그런 그 과정들이 모두가 종료가 되고 이제 우리 재산이 됐습니다. 특히나 그 정부에서 표현하는 그 탕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지원도 좀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또 모금을 해주셔서 이 건물이 유지가 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42년이 되다 보니까 다시 이 건물을 새로 져야 하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말로 모든 사업이 다 정지가 됐습니다. 저희가 4층부터 8층까지는 호텔이 55실이 있습니다. 아주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꼭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그 연수 숙박 시설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3층에는 한국어 강좌하고 일본어 학교, 세계 각국에서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와서 일본어를 공부를 하고요. 또 우리 일본에 사는 분들 중에 한국어 강좌,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이 한 150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구나 우리 전통무용 이런 거 배웠던 분들이 한 100분 이상 됐고요. 그런데 어떻든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을 지난 3월 말로 멈추고 지금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건물 상태가 오늘 혹시 새벽 4시에 지진 경험하셨죠? 네.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뭐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곳이라서 어떻든 일단은 안전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자 해서 안전진단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6월 말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든 사용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새로 또 지어야 하는지, 그 부분은 그 이후의 과정으로 하는데 주님이 전부 다 해결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잔소리 여기서 자꾸 많이 하면 힘드시니까 화장실 가실 분들은 2층 화장실 가시고요. 이쪽 분들만 먼저 올라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선인 유학생이 1912년에는 535명이었는데 1920년 가니까 1100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8년 사이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여기 와도 남의 나라니까 뭐 가서 말 그대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도 못 쓰고 사는데 그나마 우리 제1본 한국 IMC가 있으니까 거기 오셔서 약 1년 동안 일본어를 배우고, 또 특히나 이제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YMCA가 운영되면서는 그 성서 강좌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이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흐름들 좀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 제1본 동경 조선 기독교회 교회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제1본 한국 IMCA가 1906년에 창립을 했고, 이후에 1908년에 지금의 동경교회를 이제 창립을 해서 우리 제일 대한 기독교회 최초의 교회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들 이제 아시는 것이 조만식 선생님이 같이 참여하셨다라는 거. 저희 제1본 한국 IMCA 이사장을 역임을 하셨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다들 이게 학생 YMCA였거든요. 학생들이 주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고요. 이후에 이제 그런 힘들이 모아져서 28 독립선언이 이제 태동을 했다라는 하는 건데, 여기 뭐 안창호 선생님이나 김익 선생님 이런 흐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동안 YMCA 활동 속에서 그런 그 민족 정신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쌓여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파리 강화회의나 이런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특히나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정보들을 많이 취조를 할 수가 없는데 일본은 그래도 조금 그런 그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해서 28 독립선언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실행위원 해서 최팔룡, 뭐 전영택 해서 이광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와대, 가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가포, 을호 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예. 가포. 이게 다 그 어떻게 보면 일본 경찰에서 요주의 인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A, B, C. 예. 그 등급이죠. 예, 그래서 YMCA에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독립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이렇게 참여들을 하다 보니까 경찰들이 특히 요주의 인물로 그렇게 관리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분들 이렇게 나와 요 사진이 28 독립선언이 있었던 그 원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1923년도 9월 1일 날 관동 대지진이 있었습니까? 그 시기에 다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직선 거리로 약 600m 정도의 그 거리에 있는데요. 그 장소만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좀 찾아가 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독립선언을 주도한 유학생들 해서 이제 출소한 후에 사진을 찍어놨는데 보시면 이게 그래도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은 성함을 이렇게 해서 적어놨는데 아직도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가족이나 자식들이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독립운동을 했다는데 해서 이렇게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처 그 이름이 확인 안 된 그런 분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28 독립선언서가 있는데 저쪽에 샘플이 있는데 이것도 원본에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독립기념관의 원본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사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요 옛날 사진을 사진이 없어서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이 사진을 만들었었는데요. 이후에 그래도 몇 분의 사진들은 추후에 발견이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놨는데요.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은 다 모르시는데 이광수 선생님은 다 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따지시는 게 왜 친일 반역자를 왜 여기다가 놨냐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여 안에 들어오시면 이 시설 안에 들어오시면 그 역사적인 부분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28 독립선언은 이광수 선생님이 기술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없으셨으면 독립선언서가 없었습니다라고 해서 그 내용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우리 그 이광수 선생님에 대한 그런 아픔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따님이 2월 8일 날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을 하시려고 미국에서 오셨어요. 미국에 계셔요.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여기로 오셨는데 오셔서 어떻든 그 100주년이라는 그런 큰 행사니까 인사도 하고 또 어떻든 뭐 또 마음적으로 좀 느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 모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을 딱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말씀드렸더니 왜 오냐라는 걸 자꾸 이렇게 쉽게 캐물으려고 당신은 변절자의 친일파인데 그래서 그 기자분이 좀 긍정적 면을 이렇게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서 처음에는 저희 호텔에서 묵는 걸로 준비를 했었는데 다른 데로 좀 모셔야 할 것 같다 해서 다른 데서 모시고 그 다음날 오셔서 저희 이제 세미나에만 참가를 하시고 가셨는데요. 저하고 둘이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도 제가 어떻든 긍정적인 면은 많이 알리겠습니다. 마음 푸세요 하고 이제 가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든 제 앞으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어떻든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얇은 지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어떻든 마지막으로 저분 제일 끝에 계신 분 저분만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분이 아까 이제 원래 제 9분이 옥에 갇혔으면 이건 아주 반란죄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뭐 식민지 국가가 국가 국민이 그러다 보니까 엄하게 다뤄야 하는데
이분이 변호를 하신 게 학생들이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문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독립운동 선언서를 해서 배포를 했는데 이거는 반란죄가 아니고 출판법 위반. 그래서 9개월로 경감이 돼서 오래 사신 분은 1년, 적게 사신 분들은 7개월 반까지 복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훈장을 받게 됐는데요. 이게 실제 원본이네. 그러니까 실제 요 훈장이나 훈장증은 저희 지하에 이제 지하이고 저 금고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원본 넣으면 또 손상될까 봐 그래서 2월 8일 날만 저희가 행사 끝날 때만 여기다가 이제 진열을 했는데요. 어떻든 이분 그 외손자분이 이제 자손이 없으세요. 그래서 외손자분이 이걸 관리하시다가 저희하고 어떻든 계속 그 교류를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보관하기보다는 YMCA가 보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떻든 이분을 통해서 박일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아시게 되고 해서 저도 이제 이분에 가서 이제 참배 한번 하고 왔는데 어떻든 이분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더럽지만 내일은 깨끗해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마. 뭐 나름대로의 이분의 이제 철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저희 나라 그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많이 변호하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훈장지까지 받으셨는데요. 이게 저희 한국만이 아닌 일본과 한국이 같이 평화 공존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그 짧은 지식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나머지 일정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8 독립선언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요. 네. 이제 우리 처가 증조 할아버지가 의주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는데 예. 1919년 3월 1일 그 의주교회에서 독립선언을 하기 위해서 그 독립선언문을 낭독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착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 결국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그 28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자. 그래가지고 등사기로 밀어가지고 28 독립선언을 낭독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원본이 온 거예요. 그래서 3.1절 독립선언을 오후에 그렇게 선언문 낭독하고 붙잡혀 들어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105일 사건에 연루돼서 또 옥고를 치르시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YMCA 28 독립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잠시 머무는 동안에 그래도 YMCA 자체에서 여러분들의 그 돕고 싶은 일들이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뒤에서 후원해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재영 총무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뒤에서 보살펴 주실 걸로 보고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일본에 대한 것이 있으면 꼭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자, 앉아주세요. 네. 네, 대표님 앉아주세요.